네,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도 하고 시황 얘기도 좀 나누고 또 분석할 게 있으면은 좀 분석도 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월 7일이고요. 오늘도 이제 뭐 하락장이었습니다. 양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좀 힘든 장이었는데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뭐 금요일부터 하락장이 이제 수급 매도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금요일 날 빠지고 오늘까지 이제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네, 일단 그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제 러시아라는 단어 진짜 그만 쓰고 싶은데 그게 언제쯤 될지. 자, 러시아랑 이제 뭐 2차 협상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 점령할 때랑 다르게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경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제 제재 자체도 이제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뭐 원자재나 아니면 뭐 물가, 곡물, 자,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상승 요인이 되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발끈을 했죠. 너무 이제 자기들도 이제 좀 타격감이 있나 봐요. 경제 제재에 따라 가지고. 네, 그랬더니 서방 국가들 너희들 경제 제재하는 거 이거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그 장기화라는 키워드, 일단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제 제재도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게, 자, 예전 같았으면은, 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까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다가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오른다라는 역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3월달 들어가지고는 계속해서 상승장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그 장기화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것도 뭐야? 자, 24일 기점을 이후에 여기잖아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큰 하락이 나왔고요. 뭐 독일,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일 기점에 저점을 깨는 흐름도 이제 상해 종합에서도 나왔고요. 항생은 뭐 계속 빠졌고요. 이제 나스닥은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까스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저점을 지키는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글로벌의 증시 흐름과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일단은 저점을 깼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환율 영향도 있고요. 24일에 외국인이 이제 6,700억을 팔았는데 오늘은 1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더 많이 팔았다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으로서는 반등의 시그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좀 더 맞는 이론일 것 같고요. 근데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차차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24일 날 그렇게 이제 큰 이제 수급 매도가 들어왔었지만 바로 다음 날에는 코스닥에서는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은 3천원 넘게 샀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하루 만에 수급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또 반전의 뉴스가 나올지,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뭐 기술적이나 아니면 뭐 경기 지표나 아니면은 현재 수급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조금 안 좋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의 뭐 뉴스 나온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부정적인 거, 일단은 뭐 러시아가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17일쯤에 이거 JP모건에서 나왔죠. 국가 이제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전투기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뭐 일단은 그 장기화 앞서 말씀드린 장기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어요. 처음에 딱 24일 날 딱 진격을 하고 이제 뭐 그날에도 나왔어요. 수도 몇 킬로까지 이제 진군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길래 저는 빨리 수도를 점령을 해서 끝내던가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랑 이제 협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수도 점령하면 이제 항복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증시도 빨리 끝날 거라는 생각에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고 있어요. 뭐 러시아 얘기랑 우크라이나 얘기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화가 되는 거고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경제 제재라는 게 타격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미 좀 준비를 해놓고 빨리 딱 끝내가지고 경제 제재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경제 제재 들어올 거는 뻔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딱딱딱 해가지고 딱 끝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괜히 원정 건들고 여기가 막 나간다 이거예요. 생각보다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래 민간인 이제 대피나 아니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좀 휴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협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막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뭐 있었습니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는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뉘앙스의 3차 협정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거는 오늘 다시 이제 그 세계 지역에 대해서 민간인들은 대피하세요 라고 임시 휴전에 대한 협정 체결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뉴스에 따라 가지고 뒤바뀔 수는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제 장기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의 글로벌 증시였다라고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움직였던 거 러시아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지수 하락은 크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이유는 러시아 리스크의 장기화라는 키워드가 맞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관련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뭐 GSE나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 너무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덜 오른 섹터 뭐 일단 대장은 이제 효성 OMB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산물 관련주 뭐 요런 것들이 초반에 조금 움직였어요. 초반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항상 이제 뉴스를 볼 때 어떤 거요? 신선한 거, 새로운 거. 자, 요런 거에 좀 더 잘 움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헬륨. 그 다음에 뭐 니켈, 황금 ST. 이거 잠깐만요. 시간에가 어떻게 됐나. 네, 추가적으로 오르고 현대 BNG 스틸도 오르더라고요. 이상한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바이오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GNC 에너지. 자, 뭐 요런 섹터들이 움직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두가 있죠. 신성홀딩스가 아닌 신송홀딩스. 네, 오늘 상한가 흐름이 나왔고 이제 샘표가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덜 움직이고 좀 새로운 거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오늘 체크할 포인트는 그나마 덜 오른 것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좀 새로운 거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빵 몰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러시아 쪽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아무래도 네, 새롭게 나온 것들과 이제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키워드가 부합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불 관련주인데 일단은 우리가 금요일 날 장 이제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울진에서 큰 불이 났다라는 이제 뉴스를 접했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진짜 불이 크게 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 불이 났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종목이 뭐죠? 이제 원래 파라텍이라는 종목이고 오늘 파라텍을 포함한 소방차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자,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진화 작업을 열심히 했고 다행히도 거의 90% 진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네,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딱히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초보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또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리오프닝 자,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승승장구를 할 수가 있었던 섹터긴 한데 네,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가 좀 발목을 잡았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그동안 상승에 따라 가지고 좀 하락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자, 그나마 조금 강했던 게 역시나 이제 콘서트 3월달 일정을 앞두고 있는 엔터 관련주들이 네, 그동안 이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았던 섹터가 이제 이런 엔터 관련주거든요. JYP 네, 지금으로서는 엔터주만 이제 수급적으로 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이제 엔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은 네, 조금 더 밀리는 걸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렸다가 좀 저점 기회를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다시 또 노려봐도 되는 어차피 네, 리오프닝은 아직까지 끝난 모멘텀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장은 딱 여기서까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나가지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투자 팁 같이 될 수가 있는 투자 팁이 될 수가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잠시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좀 상승하고 있는 섹터 쪽으로 좀 봤었을 때 오늘 이제 신풍제약 우선주가 또 상한가를 갔죠. 네,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스톤브릿지 벤처스 자, 이게 이제 3월 3일 날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자, 3월 3일 여기 이제 새벽 이날 이제 매매가 가능했던 그러한 이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래서 좀 기사나 리포트 같은 거는 현재 위치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거.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는 거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되게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스톤 브릿지 벤처스가 대비 성적은 부진했지만 실적만큼은 자신 있어. 자,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연일 3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일단은 시기 자체가 안 좋았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장이라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나오죠. 증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시기적인 이슈가 컸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요건 이제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내왔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탄탄한 실적이다. 요 위에는 이제 보시면은 실적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이제 제목 키워드를 뽑았잖아요. 실적은 깡패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 더 위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졌는지는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기사가 나왔다 해가지고 고점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고요. 실적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다. 언제? 올해가.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벤처 투자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자,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주주 환원에서 이제 주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너무 안 좋은 기업들 횡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위믹스 토큰 매각 사건도 있었고요. 카카오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적 자신 있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자, 요렇게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네, 뭐 추가적인 이제 투자한 회사에 대한 IPO 관련된 거. 최근에 이제 직방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네,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요러한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이런 장에서도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 그럴까. 이미 지나갔더라도 요렇게 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신풍제약이 지금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요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자, 여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장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좀 아쉽게도. 근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신풍제약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먼저 가는 거는 신풍제약 우선주니까, 얘는 뭐 그 물량적으로 압박을 본주보다는 덜 받기 때문에 우선주가 더 빨리빨리 움직이죠. 이날 이제 장중에 캐치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공략이 가능했고, 장 마감 이후에 확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지 그 여부를 이제 기사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라맥스는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모질라기 때문에 이미 네, 피라맥스는 처방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부작용이 있냐 없냐 이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 바로 임상 결과를 딱 발표를 한 거예요. 타이밍 좋게. 그리고 주가도 진짜 많이 빠졌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상 진행 그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왔었죠. 일단은 첫 뉴스를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잠시만요.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 제가 봤던 뉴스로 보겠습니다. 같이 그 날짜예요. 2월 25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일단은 치료 목적 입원 환자에 대해서 93.8%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꽤나 높은 수치죠. 자, 그 다음에 경증, 중증 입원 환자에서는 100%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일단 100%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쪽이 됐든 일단 100%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완쾌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한 명의 환자뿐이지만 완쾌, 뭐 완전 관해, 그러니까 100%, 그 다음에
완쾌, 완전히 네, 그 병을 치료를 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없었다. 이것도 사망자가 있으면 안 좋죠.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데 부작용에 대한 기사도 딱히 없었어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용 3일째 데이터도 이제 99.3 전부 다 되게 높아요. 약물 이상 반응도 없었다. 그래서 뭐 검증이 됐다. 이 데이터로는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데이터라고 하면은 3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3상을 시작을 한다라는 뉴스도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안 잡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서부터 잡았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미 네, 100%가 넘어요. 130%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잡았어도. 여기 시가에서 잡았다. 지금까지 네, 벌써 129%거든요. 요런 것도 이미 이제 뭐 지나갔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어차피 되게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제가 원하는 키워드에 만족을 하는 그러한 뉴스들, 그다음 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면 저는 제 카페에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도 보실 때 계속해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고 아직까지는 좀 비교할 만한 대조군들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경력도 이제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경력이 오래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중심을 잡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항상 내가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시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나는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왜?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려면은 난 지금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언제 그거 데이터 만들어서 언제 매매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급등했던 그러한 뉴스나 리포트를 찾아가지고 데이터화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놓쳤네 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잡을 수는 없었을까? 라는 관점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시면은 나와요. 꽤나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한 100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70%는 나와요. 한 20-30% 정도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었겠다 라는 이제 항목이고요. 그게 뭐 리포트나 뉴스가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잡는 포인트 자체가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확률이면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 대충 이제 7대3 정도인데 만약에 이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사 열심히 보고 리포트 열심히 본다라고 하면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 뭐 되게 크게 상승했던 뭐 시젠이나 뭐 신풍제약 예전에 크게 상승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러시아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올랐던 거 많잖아요. 뭐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그 다음 뭐 미디어 애들 다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자신만의 하나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투자 팁으로 잠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